안녕하십니까? 깽호의 경제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짝 꺾인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맨 마지막에 성경 말씀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강남 집값도 지금 1억 원씩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 조치와 또 시중은행 대출금 금리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와 전세가 모두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3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연 3.5%입니다. 미국은 지금 4.75%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지금 1.2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인상할 경우에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둔화로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21일 날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S&P 500은 2% 빠졌고요. 나스닥은 2.5%나 빠졌습니다. 연준이 금리 올리는 것을 멈추고 금리 하락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 그 피봇을 시장이 너무 과하게 기대했는지 그 기대와 달리 금리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자 그날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우리나라 코스피 1.2%가량 하락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약 9%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상당히 견조했는데요. 지난주에 약 1.1%가량 상승했고요. 연초부터 보면 4.8%, 약 5%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 지난주에 2.6%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보면 약 4%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난주에 3.25% 하락했고요. 연초부터 보면 약 10%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에 2.4% 하락했고요. 연초부터 보면 약 8%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 5일간 많이 하락했죠. 약 7%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보면 지금 39% 상승한 상태입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지난주에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해서 배럴당 76불 수준입니다. 연초부터 보면 약 5%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 가격 지난주에 1.73% 하락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연초부터 보면 약 1%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국 2년물 채권금리 작년 11월 4일이 4.75%로 고점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4.8%로 정고점을 뚫었죠.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으면서 2년물 채권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와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정고점을 뚫고 더 많이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미국 10년물은 지난 주말에 3.94%로 마쳤습니다. 작년 10월 21일 날 정고점 4.26%에는 아직 못 미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10년물 금리 상승세가 놀랍죠. 미국 2년물,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도 덩달아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죠. 지금 105.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깽호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살짝 꺾인 시장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 21일 날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1월에 고용지표,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모두 다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높다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것이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S&P 글로벌에서 2월 미국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서비스업 예비치가 발표되었는데요. 50.5로 시장 예상 47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월에는 이것이 46.8이었거든요. 46.8과 50.5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이 50.5는 작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것도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고, 연준이 원하는 약간의 경기가 진정되고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여기서도 인플레이션 상승이 우려되는 국면입니다. 24일 날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도 1년 전보다 5.4%가 상승했고 한 달 전보다 0.6%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페드는 최종금리를 올릴 거고 시장은 그 최종금리가 5.35%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75%니까요. 지금 여기서 약 0.65%더 올린다는 뜻이죠.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 내림세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죠. 그리고 느려지거나 오히려 더 상승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페드가 추가적으로 긴축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1월 들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죠. S&P 500 기업 중에서 76개가 부정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라도 좋으면 좋을 텐데 이번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약 5.7%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2년물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달러는 이에 따라 강세죠. 이 모든 것은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계속 올라왔던 시장은 최근 조정을 받다가 지난주에는 살짝 많이 꺾인 상태죠. S&P 500 연초부터 차트인데요. 1월 초에 4,179 고점에서 S&P 500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그 기울기가 더 가파라졌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주가는 1월 말부터 2420 하단과 2480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횡보 중입니다. 지난 주말에 거의 박스권 하단까지 왔죠. 그래서 242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보다는 코스피 주가가 덜 꺾였죠. 그래서 살짝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꽹오의 경제 이야기 9번째를 마치면서 잠언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연초부터 많이 올랐던 시장은 현재 조정 중입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 시장이 보통 1%에서 2%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의 퇴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죽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퇴보하면 손해를 입기 마련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죽음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들은 평안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지 1년째 되는 주였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죠. 그리고 작년에 기승을 부렸던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계속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연초부터 올랐던 시장은 조정을 받다가 특별히 지난주에 약간 하락한, 나라에 따라서는 상당히 하락한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꽹오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잠언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